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오늘은 네, 매우 좀 우울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네, 자살. 아우. 한 번쯤 인생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단어죠. 아,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또 자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유명하고. 안승찬 기자는 언제 이 단어를 떠올렸습니까? 자살이요? 떠올린 적 없어요? 네, 있죠.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진짜 편하게 살았네 인생. 아유 정말 진짜. 겨우 그 정도 삶을 살아서 지금 이런 주제를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아, 진짜 근데 벼랑 끝에 쓴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약간 정신적인 문제도 있겠으나. 그래요. 우리는 자살하는 분들을 그건 그냥 정신적인 질병의 하나라더라라고 네.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건 사회 문제다라는 분들도 있고, 뭐 어딘가에 섞여 있는 어느 중간에 답이 있겠죠. 네. 오늘은 또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신 분을 모셨는데, 모시고 보니까 우리가 아는 분이네. 야, 이분은 어떻게? 야, 네. 안 하는 연구가 없는 듯한. 그렇습니다. 네. 자살에 대한 사회 경제적 연구를 하신. 네, 한국의 홍콩 전도사. 홍콩이 한국에서 관심을 갖는 유일한 이유 중에 하나인. 네, 연세대학교 김현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살. 그 진짜 우리 교수님하고 약간 맞는 주제네. 의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네, 네. 사회 경제적인 영향도 있고. 네. 약간 겹치는 영역이긴 하네요, 주제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부분도 좀 있고, 예. 요즘에 자살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보도도 좀 보신 분들이 그래요?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사회자분들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살이 그냥 단순히 정신과적인 문제이냐, 그냥 슬픈 개인의 비극적 결말이냐, 아니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주고 있느냐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후자도 좀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개인의 우울감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우울감이 많이 작동하지만 하는데. 그 우울하게 된 원인이 또 있는 것이고, 아,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또 우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시고, 그렇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 모든 것의 비극적 결말. 예. 예, 자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의사와 저게 이제 의사이기도 하고 경제학자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기울이게 됐습니다. 오늘 이 그 발표는 사실은 그 예일대 나종호 교수라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자살 문제 전도사인데 이분이 이제 사실 저희 학교 후배이기도 하시고 예. 이분께 좀 헌정하는 그런 너무 영상이 되겠습니다. 훌륭하다. 저한테 이 문제를 교수님 꼭 각성하고 꼭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 그분의 연구와 메시지에 영감을 얻은 그런 발표이고 연구 발표다 이게. 네네. 그분의 논문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와 또 자살률이 높은 주요 국가의 자살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 빨강색입니다. 1984년부터 최근까지 자살률이 어떻게 변해 왔는가. 네. 빨강색 한번 보시면은 옛날에 19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자살률이 낮은 나라였어요. 낮았나요? 전혀 우리나라가 자살 오명국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낮은 쪽에 속했고요. 그러던 것이 갑자기 올라가는 시절이 언제냐 보면은 여기 딱 느껴지시죠. 이거 언제입니까? 98년도, 99년도잖아요. 예. IMF입니다. IMF 때. 그렇죠. 어. 빨강색이요. 예. 그러다가 계속 꾸준히 높아지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거의 그 10만 명당 연간 30명 가까이 돌아가시다가 2010년부터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다시 살짝 올라가는 이런 경향이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다시 살짝 올라가서 지금 현재 세계 1위예요. 어쩌다 보니 그리 됐네요. 정말 그러네. 다른 나라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냐, 이 나라가 굉장히 높았다가 줄어드는 나라 언제냐, 어느 나라냐 보시면은 여기 리투아니아, 러시아잖아요. 네. 요게 이 나라들도 그렇게 80년도 높지 않다가 이게 90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한번 보세요. 리투아니아, 러시아, 이 동유럽. 그 소련 연방 무너지면서 그 시기입니까?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그 나라도 이제 지난 한 20년 참 꾸준히 줄었습니다. 러시아 많이 줄었죠. 사회적 혼란기에 자살률이 높아지는군요. 그게 딱 느껴지시죠. 저도 요 그래프를 보면서 아 이게 엄청난 사회 격변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자살을 하는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인구 10만 명당 거의 뭐 한 24명 연간 정도 자살을 하는 뭐 자살 세계 1위 국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건 노인 자살률이 아니라 국민 전체 자살률로도 자살률입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등이에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1등이네 보니까 1등도. 아유 글쎄 말이에요. 아니고. 그래서 야 저게 뭐야? 대한민국이 그 선진국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선진국 대한민국인데 예. 제가 가장 수치스러운 수치 두 개를 대본다고 한다면 세계 1등 자살률, 세계 1등 저출산율, 출산율. 이야. 그 두 개 우리 사회에 뭔가 맞물려 있네요. 뭐가. 그렇죠. 사실 저는 이 두 개가 결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사회 근저에 뭐가 있는 거죠. 그렇지 저렇게 독특하게 1등 1, 2가 없지. 괜히 우리나라 사망 통계가 너무 정확한 거 아니야? 다른 나라는 뭐 사망 원인 분류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거. 그렇게 추측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야. 저는 이게 우리 사회를 무언가 옥죄고 있는 근저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살률도 1등하고 출생률도 이제 거꾸로 1등을 하고 있는 예. 뭐 이런 형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착하다. 뭘까 저게? 슬프죠.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연령별 자살률입니다. 우리나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기 빨간 거 뭐지 보시면은 80대. 그다음 높은 거 뭐지 보면은 70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급증했을 때는 대부분 노인 자살이 엄청 올랐던 거고요. 예. 그러던 것이 2010년 이후에 노인 자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아까 그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증가 원인도 노인, 감소 원인도 노인이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워낙 그게 파이가 크니까 예. 우리나라 자살률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노인들인데 그런데 젊은 사람들을 한번 보면요. 여기 지금 20대, 30대 보면은 슬슬 드러나네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은 젊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와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꼭 같을 거는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요러고 두 개를 또 사실 좀 구분해서 볼 필요도 예. 존재하고요. 또 한 가지 보시면은 남자가 더 많이 자살하냐, 여자가 많이 자살하냐 또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X축이 뭐냐면 여자의 자살률. 국가별로 달라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자살률이 다른데 이제 남자 여자가 만약에 똑같이 자살을 한다 그러면 이 라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equal suicide rate이라고 그러면 요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여자 X축이 여자, Y축이 남자. 예. 근데 다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위에 있잖아요. 남자가 자살. 그러니까 남자가 훨씬 더 자살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여자는 10명 자살하는 동안 남자는 30명쯤 자살하는 게 보편적이네. 세상에.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렇게 나타나고 네, 뭐 그렇죠. 기울기가 요렇게 된다면 기울기가 한 3배 되니까요. 3배나 4배쯤이네요. 네, 그래서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러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나라 지금 오른쪽 끝에 있죠. 굉장히 좀 슬픈. 많이 하는 거고 저거는. 그렇죠. 끝에 있으니까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여전히 남자가 자살을 훨씬 더 많이 한다. 우리나라는 여성 자살률도 높고 남성 자살률도 높은데 그러니까 1등이지. 예. 그렇죠. 그러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성 자살률이 높다. 저게 뭘까요? 남성의 인생이 피곤한 거야 전 세계가. 남성의 인생이 피곤하고 남성이 더 외롭고. 네. 그리고 정말. 코너에 몰리는 일이 있다는 거지. 제가 이제 일하는 게 저 회사원처럼 일하지 않고 저는 아침에도 방송하고 저녁에도 방송하고 하니까 오후에 잠깐 이게 시간 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보상 심리로 가끔씩 뭐 미술관도 가고 뭐 어디 사우나도 가고 가고 수영장도 가고 뭐 논단 말입니다. 가면 정말 여성들 천국이에요. 어딜 가든. 음악회를 가든 미술관을 가든 하여간 내가 머리 식히러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면 주변은 다 여성들이야. 억울하십니까? 남자들은 없어. 남자들 다 여기 있는 거지. 남자들 뭐 지금 유튜브 셋이 지금 남자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거 보는 것도 남자들이에요 지금. 분명히 자살 그래 나 뭐 여성들은 지금 꽃 보고 산책하고 음악 듣고 노래 부르고 그림 보고 있다니까요. 아이고, 네, 외로움도 더 남자가 더 많이 탈 수 있는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복합적인 요인들이 남자가 더 자살을 많이 한다. 보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자살을 많이 한다.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아까 또 그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게요. 요게 최근에 그 장숙란 교수가 논문을 낸 건데 요게 이제 X축이 뭐냐면 코호르트 그러니까 몇 년생이냐? 예. 몇 년생이냐고 연령과 시점 이런 거 다양한 거를 통제하고 나서 도대체 얼마나 자살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예. 51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게 51년생이 딱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봤더니 어머나. 이렇게 많이 죽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어머나. 그러니까 코리안 워먼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코리안 예. 워먼이 많이 죽잖아요. 자살로.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엄마 세대에 비해서 51년생에 비해서 뭐 80년대생, 90년대생들이 한 6, 7배 정도 더 많이 자살을 한다라는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세상에. 이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제페니스 워먼이 요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비슷하네요. 비슷한데 특히 남유달리 그 한국의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아까 그 나이별대로 보시면 아직 그 높지는 않잖아요. 워낙 노인들이 많이 자살하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10년, 20년, 30년, 50년 방치를 해두면은 나중에 이분들이 60, 70세에서 더 많이 자살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추측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게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결코 녹록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남성 자살이 많은데 이 젊은 나이에서는 여성이 지금 높은 겁니까? 아니요. 51년생 일본 남자, 일본 여자, 51년생 한국 남자, 한국 여자를 그거를 딱 1위라고 해놓고 예. 그거 대비 얼마나 더 많이 하는 거니까 남자 워낙 많이 자살하는데 그 옛날 51년생들 대비해서 비해서는 그 남자는 뭐 젊은 남자도 51년생 아빠 세대에 비해서는 많이 더 자살해요. 한 두세 배 자살하는데 실제 자살하는 비율도 많이 높은데. 네. 51년생 남자는 51년생도 많이 자살을 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하니까 1로 맞춰놓고 봤더니 이해됩니다. 네, 그렇게 한국 여자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남자가 더 많이 하고 네. 노인이 많이 합니다. 근데 옛날 여성에 비해서 요즘 여성들이 자살을 확실히 좀 많이 하는 경향은 있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이거 뭐 젠더 갈등 뭐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분들은 나이 드신 여성들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90년대생이니까. 아이고. 모르겠네. 요것도 약간 워닝 사인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자살을 하는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심리 부검이라고 해요.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돌아가시는가 심리 부검을 하는 게 이제 오른쪽에 표에 나와 있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건강보험 납부액에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가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납부액이 높으면은 월급이 고소득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게 의료급여 구간 그러니까 가장 가난하신 분들이고 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소득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고소득일수록 그렇구나. 자살률이 많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 의료급여에 대비해서 고소득은 뭐 2분의 1 미만으로 자살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 한 지난 10년을 봐도 뭐 다 비슷한 패턴이다. 경제적인 요인이 좀 크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경제적인 요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살을 하는 어떤 신체적 내지는 심리적 요인이 많으면 경제 활동도 하기 어렵다는. 반대로 원인과 결과를 반대로.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건 그러니까 그러겠죠. 코릴레이션인 거죠. 결코 그렇죠. 커잘리티는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심리부검한 거 한번 볼게요. 심리부검에서 이제 여러 자살하신 분들이 어떻게 자살을 했는지 위기 경로를 한번 봤더니 먼저 실업이 꽤 있고요. 실업 상태에서 채무가 늘어나고 우울 상태로 자살을 하시고 범죄 피해를 당하셔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또 실업도 있지만 직장 내 따돌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그 다음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진이죠. 그 다음에 채무, 그 다음에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간의 불화, 가족의 죽음 이런 것들이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와의 불화 혹은 집단 따돌림.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살의 위기 경로. 예. 누가 죽는지는 사실은 아는 거죠 우리가. 그 정도 있습니다. 저라면 자살했을 무렵에 그 전후 한 5년 사이에 소득 변화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네. 계속 가난했던 분과 계속 부유했던 분과
가난하다가 부유해진 분도 있고 부유했다가 가난해진 분도 있어요. 가설은 부유했다가 가난해졌을 때 가장 불행했을 거. 사업 망했을 때 그냥 가난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럴 수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뭐 아닐 가능성도 있고. 사실은 저는 소득보다도 채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채무. 네네네. 빚독초. 뭐. 그렇죠. 네, 거기에 이제 소득, 그러니까 소득을 역으로 마이너스까지 사실 고려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떨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고소득이었던 분이 빚이 많아지고 소득이 낮아질 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저소득이었던 분들이 높을 것 같아요. 두 가지 상상할 수 있지. 사람은 이렇게 낙차가 크면 너무 불행해져서 낙차가 큰 게 저는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아니면 아니야 자살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삶의 의지와 의욕과 이런 거와 관련된 거라서 예전에 고소득이었던 분들은 그런 그 팩터가 그래도 좀 갖춰져 있던 분들이니까 덜 할 거야. 네. 일 수도 있고. 와,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죠? 제가 사실 연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해봤는데 사실은 이제 사람의 행복이 레퍼런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유했던 분들은 자기 레퍼런스가 거긴데 과거 대비, 과거 대비 굉장히 많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생활을 경험 안 해본 분들은 그게 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괴로움이 훨씬 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사업했다가 사업이 망하면 때. 더 힘들어지냐, 아니면 크게 사업을 할 정도로 자립심이 강한 분은 괜찮냐? 잘 안 하냐 오히려. 네. 그거는 한 몇 달 뒤에 만약에 그 뭐랄까 제가 다시 그 연구 사실 금방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조교시켜서 한번 해봐 주세요. 네네. 100%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나라의 그러면 자살 예방 정책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아까 그 자살의 경로가 뭐 우울감으로 결국 궁극적으로 종결되지만 아까 많은 채무라든지 아니면 뭐 소득, 실직 뭐 다 이런 거가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뭔지를 한번 보시면은 생명 안전망 구축, 자살 위험 요인 감소, 사후 관리,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뭐냐면요. 뭐 적극적으로 좀 검진을 좀 하자. 뭐 우울한 사람들 조금 밝혀내자.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이나 유족들이 자살할 확률이 높거든요. 적극감 도와드리자. 그런 분들은 좀 자살 굉장히 고위험군이죠. 그런 분들 좀 도와드리자. 이런 거고 적극적인 검진하고 그래서 뭐 지역 사회나 응급실 같은데 연계하고 약간 요러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까 궁극적으로 아까 그 실업이라든지 뭐 굉장히 갑자기 채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저희가 디스커스 했잖아요. 가난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담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이 보건복지부가 짜는 거예요. 자살 예방 이제 국이 있어요. 기재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돈 문제는 보건복지부 분들이랑 얘기하면은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이거 사실은 돈 문제가 많이 큰데 이게 우리 영역을 벗어나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서 그 건강정책과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2004년도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정신건강과가 저희 옆과로 생겼어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왜 생겼냐면 IMF 때문에 자살이 확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요거 대응하자고 생긴 과였단 말이에요. 정책으로. 지금 그게 국이 됐어요. 그래서 격상이 됐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이 든 게 뭐였냐면 아니 세상에 자살의 원인이 IMF 때문에 이 경제적 문제인데 이거를 보건복지부에다가 갖다 놓으면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러고 나서 대한민국을 떠났다가 유학 갔다가 이상하지.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노인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노인의 자살률이 높은 거는 경제적 문제가 물론 둘 다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외로움이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도 있을 거잖아요. 둘 중에 노인의 문제를 뭘로 봐야 될까? 내가 점점 노인이 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아직은 뭐 그렇지만 살아보니까 경제적 나이가 들수록 그래도 다양하게 인내할 수 있는 그 심성은 생겨요. 그러니까 외로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노인이 자살한다는 건 정말 젊은이가 자살하는 것보다 너무 힘들었던 거야.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 챗GPT 같은 데 쳐갖고요. 자살 예방의 성공 사례를 한번 찾아봐라 하면요. 쭉 나오다가
대한민국 노인 자살이 줄었습니다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저렇게 드라마틱하게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 게 그러네요.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자살 예방을 실패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성공을 거두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게 저희 경제학 논문이고 제가 좀 사실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노인이 이제 굉장히 많은 감소를 했는데 예. 그 세 가지가 그 학계에서 논의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도대체 뭐냐? 어떻게 저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냐? 라고 이제 막 디스커스를 했는데 그게 그래서 객관식으로 세 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아하. 요거는 거동 불편하고 힘든 노인들이 예. 그 집으로 뭐 집으로 이제 와주시기도 하고. 와주시기도 하고 병원으로 가시기도 그 요양원으로 요양병원 요양원으로 가시기도 하고 그 요양병원 자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도 약간 친구 같은 이제 벗을 보내주고 도우미를 보내주고 병원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해주는 게 이게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다음 2번 살충제인 그라목손 판매 중지. 아, 저거 진짜 저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요? 저 중요해. 와, 아니 저걸로 자살 많이 한다고는 들었는데 네. 저걸 판매 중지한다고 자살을 준다고? 진짜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사람은 뭐 그라목손이 아니고 다른 거를 또 하려면 하겠지. 근데 아닌가? 저건 있어요. 그 이제 예를 들어 제가 코넬 대학교에 근무했을 때 예. 코넬 대학교에 애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 게 굉장한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이제 소송도 걸고 막 그래서 네. 그 똑똑한 애들이 왜? 그 약간 우울하다는 소문이 있어. 코넬은 이상하게 우울해 기운이 있다. 아니 제가 좀 방어를 좀 하면은 코넬이나 하버드나 예. 자살 시도율은 똑같아요. 예. 근데 자살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코넬이요? 코넬이 왜요? 왜 그러냐면 코넬은 고산지대예요. 예. 수단이 달라요. 수단이. 아. 그래갖고 근데 어떻게 했냐면요. 예. 와, 저한테 놀랬던 게 그 다리에다가요. 이렇게 밑에다가 옛날 처음에는 이렇게 아예 못 들어가게 이렇게 높이 펜스를 예. 쳤다가 그거 너무 보기 싫다 그래서 요렇게 밑에다가 네트를 이제 그물을 해놨거든요. 다리 밑에 밑에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뛰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니까 뛰면은 네트로 떨어지는 거지. 예. 저 밑으로 떨어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한 번 뛸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데 2번 뛸 용기는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예, 수 있겠다. 그래갖고 예. 그게 이제 자살 예방 수단 그러니까 분명히 줄었어요. 전후를 예. 비교해 보면은. 예. 그런데 그런 자살 수단을 이제 바꾸는 거는요. 막아주는 거는 사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뭐 자살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번이나 3번 노인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해서 막 친구를 꾸준하게 보내준다든지 아니면은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노인 복지를 늘려주는 거는 이거는 쭉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보다 좀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운 거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줄일 수 있으나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겠죠. 저 그라목손은 유독 그 방금 말씀하신 그거 똑같은데 살다 보면 아이 내가 이 인생 떠나야지 하면서 농약 어디서 농약 그런 나 되게 어르신들 뭐 떠올리니까 근데 다른 농약은 에이 하고 할 수 있는데 하고 얼른 나 잘못했나 보다 싶어서 병원에 가면 살아. 대체로 살아. 예. 근데 그라목손 저거는 먹으면 죽는다면서요? 방울이 입에만 튀어도 죽어요. 그렇게 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라목손 먹고 쓰러져 있는 분한테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으니까 인공호흡 하려고 달려들잖아. 네. 인공호흡 해준 분도 죽어요. 오 세상에. 그거는 또 어떻게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너무 무섭다. 근데 삶의 경험이 다양하시군요. 그런가 네, 봐요. 네. 그라목손은 그래서 차원이 다른 농약입니다. 네, 굉장히 페이탈한 건 사실이고요. 근데 뭐 한 방울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끔찍한 게요.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네. 온갖 고통을 다 겪으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 서서히 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후회하는 분들도 나중에 보는 거죠. 그때 홧김에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일주일 뒤에. 되게 끔찍한 약이라서 어쨌든 간에 판매 중지를 했고 저희 이제 우리 경제학이 왜 중요하냐? 요 세 개가 도대체 진정한 위너가 누구였는지를 마치 탐정처럼 알아내는 거죠. 셋 중에 어떤 요인지가 컸겠냐? 네. 그래서 이거 분석한 거를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은 재연구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이거는 김현철 연구.
이게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중요할까 봤는데 답은 아니었어요. 답은 아니었는데 제가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인정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50점, 55점, 75점, 95점 컷오프가 있었고요. 예. 55점을 넘으면은 집에다 사람을 보내줄게 이렇게 해줘요. 아, 네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서비스가.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75점을 넘으면은 집에도 있어야 되지만 요양원도 갈 수 있어. 예. 이렇게 해주고 95점이면은 요양원 진짜 꼭 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컷오프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55점인 사람하고 54.9점인 사람하고 되게 달라져요. 예. 거의 한 1년 이상 55점은 계속 서비스를 받게 되고요. 54.9점은 전혀 서비스를 받지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아슬아슬한 점수 차이. 를 이용한 분석이 뭐라고 회귀 절단면 분석. 아, 회귀 절단면 분석. 미그레이션 예. 디스컨티뉴티 디자인. 요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나중에 정말 이 사람들이 자살을 덜 하냐 더 하냐 봤더니 예. 별 차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요거 아니겠구나라고 그래서. 하는 제 연구입니다. 이제 제 연구가 꼭 자살만 본 건 아니고 다양한 아웃컴을 봤지만 어쨌든 자살엔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요거 생각해 보면 뭐냐 하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일단은 되게 일부 노인에게만 해당돼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불건강한 노인들인데 꼭 신체적으로 불건강한 사람들이 자살 위험 집단이 아니거든요. 진짜 위험 집단은 좀 따로 있어갖고 요거는 별로 하여튼 진짜 아니었다. 예, 별 차이는 없더라. 두 번째 아까 그 자살 도구의 생산과 유통 그 그라목손 있었나요? 이게 이제 파라퀀트라는 제품명으로 나오는 건데 요 음독 자살이라고 하죠. 이 음독 자살이 전체 자살의 한 20%를 차지했는데 2012년에 갑자기 생산 및 판매를 전면 금지했어요. 예. 그 여기 계신 이제 요 밑에 연구자들이 어떤 걸 했냐면 쭉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12년 11월부터 쭉 더 많이 떨어지네 이러면서 이만큼 떨어뜨린 거는 전체 자살 감소의 거의 절반 이상을 설명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요거 이제 전후 비교고 트렌드가 이제 부서지는 거를 이제 측정한 건데, 네.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연구로서는 조금 좀 떨어져요. 큰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유의미하게 그러니까 많이 줄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전후 비교를 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이때 동시에 벌어진 일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지. 뭐가 원인인지 모르지. 그래갖고 롯데월드 입장객도 급격하게 줄었는지도 몰라. 맞아요. 그리고 2012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정말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기초연금이 이때 막 확대되고 실시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애매하네. 시기에 기초연금 돌아오고 복지제도가 바뀌고 막 이러는 거랑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갖고 아마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요게 진짜 원인이었을까는 이렇게 물음표를 찍는 거고요. 예. 그러면은 기초연금의 효과를 진짜 측정해서 얘가 도대체 얼마나 자살을 줄이는지를 살펴보면은 얘가 진짜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진범이었으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기초연금과 노인복지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굉장히 최근에 이제 자료가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게 이 그래프가요. X축은 이제 연도고요. Y축은 뭐 자살률과 복지의 증가입니다. 예. 확실히 이제 2012년 이후로 복지 액수가 노인 복지 액수가 많이 늘어나요. 늘어나면 특별히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하위 구간에다가 집중해서 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 보셨듯이 신체 불건강한 것보다는 소득 낮은 게 또 문제이기 때문에 그 소득 하위 계층에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준 거, 요거가 확실히 이제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사실은 알았고요. 상관관계. 요건 상관관계인데 예. 그런데 이제 요거 뭐를 이용하냐면 여기 이제 건국대 이환웅 교수가 한 건데 요거 좀 복잡해서 제가 그냥 구두로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역별로 시군구별로 복지 액수의 증가분이 막 다 달라요. 예. 그렇겠네. 예.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시군구는 특별히 많이 더 올리고 네. 기초연금 확대하면서 많이 오르는데 그 시군구와 시도지사의 역량에 따라서 복지 액수가 막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군구별로 차이가 벌어지는 차이가 막 생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이중차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훨씬 더 인과관계를 밝힐 수가 있는 연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노인복지 지출액이 100만 원 증가하면 근데 거의 다 어디서 증가했냐면 기초노령연금에서 증가했고요. 예. 이로 인해서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28명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100만 원당 28명. 근데 이게 한 보통 복지액 지출이 거의 한 150만 원, 200만 원 늘어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0만 명당 한 40명 줄은 효과인데 위로 쭉 40명, 50명 줄은 효과인데 아까 거기 처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노인 자살률 요거 한번 여기 70대 한번 봅시다. 70대가 제일 많으니까 80명에서 40명 줄었잖아요. 예.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제가 40명 준다면서요. 노인 복지액 수 늘린 게 이 줄은 그 노인들의 자살률 줄은 것의 대부분을 기초노령연금과 복지 지출 확대가 설명한다. 그게 답이었다. 라는 연구입니다. 100만 원 늘어나면 얼마나 준다고 하셨어요? 28명. 10만 명당 28명을 예 자살을 막는다. 10만 명한테 100만 원씩 주면 1,000억을 뿌린 건데 그러면 30명 정도의 자살이 감소되니까 애뉴얼리 연간 네, 맞아요. 애뉴얼리 1,000억을 뿌리면 애뉴얼리 30명이 감소하니까 1인당 약 한 3억 정도의 생명 가격이라는 뜻이네요. 근데 이제 뭐 복지액을 늘리는 게요, 뭐 자살 줄이는 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자살만을 생각하는 정책이었으면은 비효율적이죠. 하지만 이제 뭐 그런 복지 올리는 거는 사람의 뭐 다양한 것들을 올리는 거니까요. 물론 그게 뭐 경제를 살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소비도 늘어나고. 네. 그래서 뭐 자살만을 목적으로 한 거는 아니었지만 자살 감소의 대부분을 노인 자살 감소의 대부분은 노인 복지 지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 말은 사실상 그 노인 자살이 높은 건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거죠. 는 걸 보여주는 거네요. 그게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그게 굉장히 크다. 두 번째 아까 근데 말씀드렸듯이 돈이 다냐? 그거는 사실은 아닐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노인복지 말고 외로움, 독거 요거를 좀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성균관대 전홍진 교수가 아주 의학 저널에 굉장히 좋은 저널에다 낸 건데요. 이게 이제 딱 이 땅 하는 시점을 0년으로 놓고 이 12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해갖고 건강보험 데이터로 전 국민 추적을 한 건데요. 12년 전에 이제 우울증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독거했냐, 누군가 같이 사냐. 보면은 여기 이제 파란색과 초록색은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빨강색과 진한 남색은 우울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확실히 우울증이 있고 없고가 더 큰 그게 훨씬 더 큰 팩터예요. 동거와 독거는 별 차이는 없을 수도 있네. 특별히 우울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동거와 독거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it matters인 거죠. 여기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동거가 조금 낫긴 낫네. 확실히 동거가 나은 거죠. 나는 동거가 좀 해로울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조금 낫네. 아니,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도 같이 있는 게 우울증에는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우울한 사람들한테는 누군가 옆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살률에는 저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뭐 그냥 별 큰 거는 아니더라.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사회적 자본이라고 표현을 저희가 좀 하는데요.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행복의 근원이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간의 끈끈한 관계, 난 너를 사랑해, 서로 사랑해주는 관계, 여기에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런 게 좀 많이 깨졌죠. 그 1988 응답하라 1988에는 동네에서 이렇게 음식만 나눠 먹고. 그렇지. 네, 저는 1998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그 뭐 동네에서 맨날 축구하고 애들하고 뭐 그런 저희 어머니가요 오후 3시부터 한 오후 6시까지는 야 나가 놀아 그러면은 그냥 축구하다 알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해질 무렵 되면은 현철아 와서 밥 먹어 이거잖아요. 슬슬 하나씩 들어가지. 그렇지. 골키퍼보다는 없어지고. 그렇지. 아니면 그 집 가서 밥 먹고. 그렇지.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요새 그런 게 어딨어요. 사실 관계가 되게 많이 줄었는데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지진이 한번 나면요, 갑자기 사람들 간의 관계가 확 끈끈해져요. 끈끈해져요 서로 도우면서. 그런 문화가 생긴다는 거죠. 갑자기 그런 문화가 생깁니다. 네네. 이게 사실 많은 재난에서 너무 끔찍한 재난은 피해가 너무 크면요. 그러면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이 무너지면서 그렇게까지 잘 안 되는데 적절한 수준의 재난은요. 재난 다음에 사람들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공동체가 막 삽니다.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죠. 예. 프랑스에서요. 막 테러 사건 나면요. 그러면 사람들 관계가 막 끈끈해져요. 참 진짜. 근데 자기들끼리 끈끈해지지. 이민족들에 대해서는 또 이게. 그렇죠. 네. 이민자들은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요. 이민 되는 사람들끼리 더 끈끈해져요. 그렇게 자기들끼리 또. 하여튼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왔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헌혈이 막 늘어요. 그걸 보면 알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그 수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회적 행동에 대한 수치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늘고 친사회적 행동이 늘고 그러면서 자살이 준다. 이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관계가 뭔가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드는데 더 흥미로운 거는 제가 여기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는데 최근 연구예요. 동아시아의 명절이 되면은 자살률이 어떻게 바뀔까예요. 명절 때. 고무렵만 1년 내내 중에서 명절 여기 중국 연구인데 명절에는 진짜 적겠지. 명절에 자살률이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이유는 또 뭐야? 아니 그 사람들을 또 이렇게 만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바빠져서 바빠지기도 하고 관계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네네. 사실은 우울감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동아시아의 명절은 항상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연중 좀 무슨 이렇게 시즈널리티라고 하는데 계절 효과 이런 것들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은 어쩐지 2월달에 있고 1월달에 있고 우리나라는 9월, 10월, 11월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이제 그런 데다가 특히 이제 요건 중국 연구인데 중국 때문에 이제 가족을 찾아서 대이동을 하면서 막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진짜 누구냐 노인이 사실은 이제 뭔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건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봤더니 요거 이제 남자 수이사이드 레이시고 이제 65세 이상입니다. 요게 딱 명절 날이에요. 0이. 그다음에 요게 이제 1주 전, 2주 전, 3주 전인데 엄청 떨어지잖아. 떨어져. 근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야. 근데 가족도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올 것 같아. 한 3주 전부터 올 것 같은데 자살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행복해지는 거 기다리면서 행복해지는 거지.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게 3주 전부터 딱 나타나요. 그냥 명절 끝난 다음에 싹 사라져요. 이제 끝났구나. 가족들이 와도 별로 안 행복한 거야. 실제로 막상 아니 원래. 가족들이 왔을 땐 0이니까요. 가족들이 떠나고 나면은 그 효과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그냥 오기 전부터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는 그런데 여자는 그런 패턴이 없어요. 여자는 뭐 별로 주로 여기 지금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있잖아요. 살짝 여기 2주 전에 살짝 여자는 없습니다. 가족들이 안 와도 평소에 옆집 아줌마 뭐 얘기할 사람이 많은 거지. 남자들이 외로운 거예요. 남자들이 취약한 거예요. 진짜 이게. 문제다 진짜 남자들 정말 어쩌면 좀. 그래갖고. 근데 왜 저 여성들은 옆에 남성들하고 왜 얘기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여성들끼리만 얘기하냐고 왜? 얘기가 안 통한대잖아. 얘기가. 이걸 보면은 이게 결국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확실히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아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제 자살이 정말 그러면은 사회적 결정 요인이 진짜로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까 진짜 실증 연구를 제가 보여드렸고 지금 제가 소개드리는 거는 또 어떤 그 의학 저널에서 연관성으로 쭉 밝힌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인과성 연구를 좀 많이 보여드렸고요. 연관성 연구를 좀 보여드리면은 다들 이제 인정하는 게 자살은 사회적 결정 요인이 진짜 크다라고 이제 의학 논문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보시면은 매크로 이코노믹 폴리시니까 거시경제, 퍼블릭 폴리시 아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뭐 이제 공공정책들, 소셜 폴리시, 컬처럴 밸류, 소셜 코헤이전 그러니까 그 아까 인간관계, 소셜 캐피탈 아까 인간관계 말씀드렸고 뭐 여기 보시면 스트레스풀 라이프냐, 잡 인시큐리티 그러니까 직장이 안정적이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막 되게 무슨 꼭 우울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주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결정이 되네라는 사실을 의학 논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게 다 인과관계에 있는 요인이더라는 거죠? 요거는 다 연관성인데요. 상관관계인데. 어떤 것들은 인과적인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관성만 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어떤 분들이 많이 자살을 하시는가 보면은 첫 번째는
요게 아까 그 나종호 교수가 최근에 올해 낸 논문이고요. 그 예일대 교수님. 예일대 교수님. 네네. 어떤 분들이 많이 이제 자살하시냐 보면 감옥 가시는 분들이고요. 센텐스 받으신 분들은 그 감옥 가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근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자살하시는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firearm access니까 총기를 휴대하는 분들이 많이 자살하시고 홧김에 그 다음에 꼭 아셔야 되는 게 디보스하거나 싱글로 살면은 많이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 그 이제 싱글이신 분들 더 자살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이혼했기 때문에 혹은 싱글로 살아서라기보다는 또 그런 요인들이 있는 분들이 또 뭔가 하여튼 좀 뭔가 자살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 분들이 이혼을 당하기도 하시고 결혼을 못 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연관성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회경제학적 요인들 그러니까 엄마가 20세 이전에 나를 낳았거나 싱글맘이었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 태생들이 또 자살을 많이 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자살을 적게 하는 그룹이 하나 있죠. 여기 확 자살을 적게 하시는 분들 어디냐 봤더니 religious affiliation이 있는 분들. 종교.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참는구나. 절 다니고 이러는 분들은 아마도 종교에서 자살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것도 있지만 또 뭐 친구도 여기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액티비티가 존재하면 확실히 자살을 적게 하더라. 그렇겠네. 뭐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나종호 교수의 논문에서 그냥 또 다양한 것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특히 자살 위험성이 높은 분들이요. 배우자 폭력을 경험한 분들. 그 다음에 성소수자, 어린 시절에 학대 경험이 높으신 분들, 직업이 불안정하신 분들. 이분들이 이제 상관관계입니다. 그 자살을 많이 하시더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다른 논문인데요. 요거 이제 국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요. 국가별로 인구 구조의 변화나 사망률 추세 같은 거 다 좀 통제해보고 봤더니 야, 실업률이 1% 증가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이 0.8% 정도 증가하더라. 경기 안 좋으면. 네, 이런 이제 것들을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상관관계 말씀드렸는데 궁금하신 인과관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또 제 논문을 좀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연구했냐면요. 그 실직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 그 실직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언더스탠딩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나시죠? 뭐냐면 갑자기 외환위기 같은 게 닥쳐서 전 직원의 대부분이 다 그냥 실직했는데 네. 뭐 그런 케이스에서 실직하는 분도 있고 남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다른 패턴. 실직하면 건강해지냐? 그래 기억납니다. 제 연구. 당시에 퍼블리시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퍼블리시가 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실직이 어떤 개인의 영향을 미쳤을 때 혹시 그 리마인드 시켜드리면은 여성과 남성이 달랐어요. 맞아요. 그때 기억에. 여자는 확실히 이제 더 많이 돌아가시고 더 힘들어지고 암도 많이 걸리는데요. 남자는요. 단기적으로 자살하시는 분들이 딱 느는데요. 살아남는 분들은 오히려 건강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극장이 얼마나 해로우냐. 그때 그런 얘기 막 직장이 얼마나 해로우냐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겠는데 여성들은 왜 안 그러냐는 거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제가 봤던 샘플은 이제 매뉴얼 워커들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2차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남자들이 되게 그 톡식 매터리얼들 그러니까 아주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많아요. 여성들은 거기에서 약간 배제돼 여성들은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같은 업종이라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는 우리 아빠들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자살률만 보면요. 남자의 자살률이 올라가요. 실직하면은. 살아남은 분들은 건강해졌으나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실직한 시점이고 자살 대량 해고가 없었던 회사고 대량 해고 당한 회사들의 실직자인데 이게 이제 자살률은 2배 가까이 늘어난다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성들이 돈을 버는 거 외에는 다른 역할을 못 찾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게서 네. 돈을 버는 게 유일한 자기의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거 안 해도 사실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네네. 다른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지 아예. 그런 여성들은 부분도 커뮤니케이션도 되고 요리도 뭐 물론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남자들은 그냥 혼자 그러니까 주변과 대화를 안 하고 혼자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론에 그냥 이르는 것 같아. 혼자. 네, 그런 부분들도 계시고 결국은 사회, 그러니까 관계 막 이런 건데 또 아마도 자살하신 분들은요 가족 관계가 끈끈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족 관계가 끈끈했으면은 이제 그래도, 어떻게든 가족이 뭐 아빠 뭐 이렇게 부인이 또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보다듬어주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잘 안 됐을 가능성도 뭐 높을 것이다. 근데 저 그래프는 빨강색은 대량 해고가 있었던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고 맞아요. 파란색은 그냥 혼자 나오신 분인데 대량 해고가 없었던 회사의 근로자니까 해고 안 당하신 안 분들, 당하신 분들도. 이분 대량 해고를 해고 당하신 분들. 확실히 해고당이 확실히 높네. 예. 그리고 안 당하신 분들도 슬슬 올라가네요. 저 자살률이. 그렇죠. 뭐 해고 안 당했다고 자살 안 하고 반드시 안 하는 건 그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렇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실직이 이제 개인의 영향을 미치고요. 예. 또 흥미로운 연구 중에 하나는요. 1930년대 뉴딜 정책, 예. 대공황 시절의 뉴딜 정책이 자살에 미친 영향을 최근에 연구한 게 나왔어요. 왜 뉴딜 정책을 그때 이제 돈을 썼을까요? 엄청 쓴 거지. 예. 근데 어디다 집중적으로 썼냐면요. 스윙보트 하는 데다 집중적으로 썼어요. 루즈벨트 예. 대통령이.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정치인들이란 정말. 정치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야. 그래서 이게 뭐든지 하여튼 스윙보트가 돼야 돼. 저는 우리 지역은 무조건 누굽니다. 이거 하면 안 돼. 그러니까요. 네, 경상도와 전라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충청도에 뿌렸구나. 우리로 치면. 우리로 치면 그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네. 충청도에 뿌린 네, 거지. 수도권에 뿌리는 거고 예, 충청도에 예.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차별해서 뿌린 덕분에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네요. 그렇죠. 골고루 뿌렸으면 연구가 안 될 텐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갖고 이제 요럴 때 이제 디퍼런스 인 디퍼런스 이중차분법 썼더니 예. 확실히 스윙보트 지역이 뉴딜 정책 들어오고 나서 자살이 자살률이 줄었다. 확 준다. 돈을 요것도 많이 밝혔습니다. 쏟아내면 결국은 이게 이제 경기 변동, 실직, 뭐 결국 정부의 투자 이런 것들이 그 경제가 살면은 자살률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요. 인도네시아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거도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인도네시아에는 그 소득 이전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돈 주는 프로그램들, 예, 복지 예, 프로그램들을 예. 했는데 이게 큰 가구당 그렇게 막 많이 지불하지도 않았어요. 한 30불 정도 지불한 것 같은데 이게 전체 가구 지출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으로는 30불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더군다나 좀 옛날 사람들이면은 30불이면 크니까 예. 그 소득 이전 프로그램을 했고 되게 가난한 집들을 위주로 했더니 확실히 자살률이 줄더라. 그것도 보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게 가능했냐면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온 지역이 있고 안 들어온 지역이 있었거든요. 비효율적인 행정이 연구를 돕네 자꾸. 그래서 계속 다 이중차분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도 자살률 줄이고 인도네시아의 소득 이전 프로그램도 자살률 줄이고 뉴딜 정책도 자살을 줄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사회 경제학적 문제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컨펌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소득은 상대적 소득이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을 받는 A 국가의 사람과 한 달에 50만 원을 받는 B 국가의 사람 중에는 A와 B 중에 어디가 더 그 집단에서 자살률이 높을지는 모르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요 같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 시군구가 한 200개 있으면은 어떻게 정책이 한 100개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보여줬 그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80대가 제일 많고 70대 자살자, 60대가 많고 나이 순으로 거의 돼 있잖아요. 그 말은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이 지금의 연구의 가정들은 뭔가 먹고 살기가 어렵거나 소득이 줄었거나 노인 빈곤의 문제 이런 게 자살률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친다. 결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밑에는 싶어요. 어쨌든 조금 젊은 사람들은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궁금한 건 사람이 가난해지면 자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소득의 낙차에 의해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근데 요 실험은 절대 그냥 빈곤이 절대적인 수준인지, 근데 절대 수준이라는 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즉 전체적인 사회 평균 소득에 비해서 내 소득이 낮을 때 그런 건지, 아니면 은퇴하기 전에 내지는 그 전까지 사회 살던 소득에 비해서 뚝 떨어질 때 그러는 건지. 근데 사실 이 프로님 굉장히 인사이트가 좋으시고요. 그런 걸 누가 제가 만약에 석박사과정 학생이 갖고서 나 이거 박사 논문 쓸래 그러면은 진짜 훌륭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그게 되고요. 사실 되게 그 재밌는 그래프를 제가 하나 봤는데 네. 우리나라의 지니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불평등, 소득 불평등 지수랑 자살률이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세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진짜 커져란 건가?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지. 그래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득 낙차가 큰 분을 빨리 도와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절대 빈곤에 있는 분들부터 먼저 도와야 되는 건지.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소득 낙차가 큰 게 더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 보전 프로그램, 이게 사실은 많은 금액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걸로 줄어드는 효과가 많이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소득이 큰 분이었는데 본질은 이 낙차가 본질이라면 뭐 50만 원, 뭐 30만, 100만 원 이렇게 보전해줘도 그걸로 이 낙차가 극복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겠죠. 큰 저거라면은, 큰 그러니까 낙차라면. 낙차가 본질이라면 네. 그 일정의 보전 금액으로 자살률이 회복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제 가정은, 네. 제 생각은. 잘 고민을 해봐야. 아니면 낙차가 아니라 주변에 비한 상대적 소득이 문제이든가. 그럼 이제 솔루션이 우리 이제 소셜 믹스라는 걸 자꾸 하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믹스 시켜 놓으면 주변하고 이제 소득 격차가 비교를 더 많이 커지니까 하게 되죠.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차라리 그냥 그런 분들끼리 모아서 사시게 하는 게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오늘 네. 그거에 대해서 응답은 못 해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뭐 한 1년 뒤에 제가 네. 언더스탠딩에 와서 재밌게 또 한번 데이터를 근거로 가지고서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들 바쁘겠네. 근데 아직도 그건 모르는 거죠. 우울감과 약간 빈곤. 그게 이제, 뭐가 더 영향이 있느냐. 네, 그거 좀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굉장히 많은 수가 자살하기 전에 우울증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 받을 확률이 50%예요. 자살하기 전에. 예. 근데 그 얘기는요. 굉장히 영향이 큰 거고요. 예. 병원에 안 간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있지. 많은 사람들이 다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그것까지 치면은 우울하니까 자살하다는 건 거의 명제에 가까운 건데 한번 우울증 내원 일수를 제가 한번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울증 내원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근데 아까 노인들이 많이 자살을 하니까 우울증 내원 일수는 노인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아져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똑같이 이용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우울증 내원을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병의원을 치료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노인 세대로 갈수록 별로 받지 않습니다. 저거는 아직 문턱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를 간다는 게 그게 문턱이 좀 어색하고 난 평생 가본 적도 없어. 사실 맞아요.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요. 남자가 훨씬 더 자살 많이 하는데 남자가 훨씬 더 안 가요. 진짜 문제네. 남자들은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대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특성에서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특성에서 병원도 안 가는 분이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우리나라 남성과 또 노령 인구가 우울증 치료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적게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소위 unmet need라고 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니드인데 이걸 그럼 누가 채울 것인가 하면은 국가가 나서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 신경정신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소위 스티그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최대한 낮춰주고 좀 편안하게 가시라. 괜찮다. 약간 이거 사회 운동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실제로 전 세계적인 비교를 했더니 그 우울증 치료 약제를 많이 쓰는 나라에서 자살률이 작아요? 자살률이 확 떨어지는 경향을 발견해요. 전후에. 왜냐하면 우울증 개발이 이제 19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막 이제 활발하게 있는데 옛날에 우울증 치료를 못 하다가 우울증 치료제가 짠 하고 나왔는데 어떤 나라들은 이제 확
많이 치료를 쓰고 어떤 나라들은 적게 쓴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많이 쓴 나라에서 확 줄어요. 야, 그거는 완전히 인과관계 있는 거네. 그냥 상당히 인과관계로 볼 수가 있는 그냥 거죠. 먹으면 괜찮아진다는 거야. 우울하다는 느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생 별게 아닌 거야. 사실은. 나 그래서 그거 엄청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뇌 호르몬에서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막 그 심연으로 들어가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적게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제 친구가 조금 우울해서 한번 우울증 약을 먹어봤더니 굉장히 젊었을 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우울장을 먹었는데 약간 희죽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런 거야. 야 이게 엄청 단순한 별게 거예요. 아닌 거야. 별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우울증 치료는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 우리 정신과 의사로 가는 것에 대한 그 뭐라 표현할까 배리어 만나는 거를 이제 좀 줄여주고 우리나라가 최근에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요게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이제 심리 상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좀 나 우울해 힘들어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 우울하다는 걸 뭔가 좀 증명을 하면요 8번의 심리 상담을 거의 공짜로 해줍니다. 근데 사실 제가 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거가요. 이게 궁극적으로 약을 먹는 대로 가지 않으면은 요건 그냥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상담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우울한 사람들은요 약을 먹어야 돼요. 그럼요. 약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왜 저 비용을 의사 만나는데 쓰지 않고 왜 상담 비용으로 바우처를 주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뭐 제가 상담이 안 필요하다는 건 아닌데 이게 궁극적인 자살 예방 정책이냐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바로 의사한테 가면 되는데 왜?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죠. 건강보험도 되는데? 건강보험도 되거든요. 네. 근데 좋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이런 뭐 엔트리 배리어가 있으니까 의사한테 가기 힘들어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있는데 저는 어쨌든 간에 여기서 밝혀진 여기서 우울하다는 걸 분명히 알면은 꼭 의사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최근에 들은 사례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정신과 치료 받잖아요. 그거 받은 거 자체를 쉬쉬한데 쉬쉬하잖아요. 나 정신과 갔다는 걸 얘기 안 해야지 이러는데 외국은 어떠냐면 젊은 애들이 정신과 치료 받잖아요. 그럼 꼭 그거 써달라 그런대요. 그럼 왜 써놓냐? 소견서를 써요. 취업할 때 그걸 낸다는 거예요. 그럼 좋아한대. 얘는 정신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애구나. 우리랑 완전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써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꼭 이렇게 소견서로 써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그 정도로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정신과 치료 받으러 가는 기가 좀 머뭇거려지잖아요. 병원에도 문 열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돼서 제 생각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먹는 음식 중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군고구마, 뭐 미숫가루, 하여튼 뭐 그런 몇 가지는 정신과 병원에서만 판다? 독점해서 팔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서 난 군고구마 사러 들어간 거야. 거기 들어가는 게 꼭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라 명분을 만들어 줘야지. 정신과 치료는 저는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받고 나면 좋은데. 그리고 아까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따졌을 때는 조금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꼭 정신과랑 이어져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상담사가 있는 모양이죠. 상담사가 별도로. 있는 거죠. 있죠. 네. 그러니까 복지센터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상담사를 엄청 키운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준 복지는 다시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게요. 그분들 일자리도 생기고 이분들 이제 일자리 생겼고 이것 때문에 이제 나 이 직업 할래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 줬다 뺏기 굉장히 어렵고. 근데 이제 효과가 제가 이제 최근 논문들을 쭉 봤는데 이게 좀 아리까리합니다. 막 이렇게 없는 건 아닌데 효과가 과연 뭐 투자 대비 많이 뽑을 수 있냐 이제 그거는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분들의 상담 결과를 인센티브를 좀 줄이고 인센티브의 인덱스를 다음에 병원까지 얼마나 가서 진료를 보게 했는지 저는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줘야죠. 몇 가지 남은 이슈들 한두 개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살은 전염되냐?
베르테르 효과가 있냐? 되겠죠. 됩니다. 난 참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 SNS 막 이용 확대해서 자살 정보 막 이렇게 확대시키면요 전염이 되는 거가 확인이 되고요. 그럼 나도 자살할까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와. 근데 진짜 연예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느낌 받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전혀 없는데 그래서 약간 이해는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네. 누가 자살했어. 그러면 그 좋아하는 애들이 그냥 단체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위험 집단은 뭐냐면 그 경계선에 있던 사람들. 할까 말까 위험 위태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확 죽어버리면은 그래 야 쟤도 죽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되게 우상시했는데 저런 사람도 자살하는데 나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충분히 거예요.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요 자살 어떻게 보도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너무 열심히 보도할 필요는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는 인과 추론한 연구는 굉장히 드물지만 많은 그러니까 맥락적인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막 되게 큰 질병이나 그 발달 장애를 가진 그 돌봄 부담이 진짜 센 개인들이 자살하거나 그 어려운 분들 오히려 살해하고 간병살인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리고 자살하고 뭐 가족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되나 요거를 막 인과적으로 연구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렵지. 인과적인 연구는 굉장히 적지만 요 돌봄 부담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정말. 알겠습니다. 오늘 요약 한번 하고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예. 네, 요약하겠습니다. 자살 복잡한 주제네 이게. 자살 예방하려면 경제적 불안정 해소 진짜 중요하고 사회적 자본 확충하고 고립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적극적 항우울제 처방하자. 제가 요거를 3대 솔루션이라고 제시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좀 주고 힘들지 않게 만들고 주변에서 자꾸 돌보고 접촉하고 의사 만나서 약 타먹고 세 개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것들도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자살을 예방하는 또 특별히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솔루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살 못하게 하는 뭐 한강다리에다 못하게 이렇게 뭐 글씨 쓰고 뭐 이렇게 뭐랄까 자살하는 방법들을 못하게 하는 거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요 세 가지는 사실은 사람이 우울하지 않게 해주는 진짜로 근본적인 치료에 가깝고 이 세 개가 자살 예방에 저는 가장 근본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속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한 사람을 키우려면은 온 사회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2, 3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불안정 해소, 사회적 고립 예방, 우울증 처방. 그 중에 1, 2, 3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만 하라면. 야 잔인한 질문이다. 세 개가 꼭 필요하다고 지금 저렇게 들고 오셨는데 뭐 하나만 놓고 가든가 말든가. 야. 그래도 내가 보니까 저 세 개를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요? 왜요? 뭐 복지는 늘어나고 있었고 우울증 치료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오히려 쉬워요. 그렇잖아요. 돈은 별로 많이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죠 이건. 하나만 굳이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나는 2번. 2번 고립 예방. 많이 만나기만 해도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노인도 많아지고 그랬으니까 남자들은 1년 넘게 군대 갔다 오잖아요. 같은 연령대 여자들은 주변에 노인들 돌보게 하는 거야. 아침부터 출근해서 쭉 돌면서 그게 나라 지키는 거고 사회 지키는 거지. 그러면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1988년 같은 응답하라 1988처럼 우리가 사회자본이 많았을 때 서로 이렇게 뭐라고 표현 오지라퍼들이 많았을 때 저는 오지라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렇지. 그럼 고립도 예방되고 그러니까요. 경제적 불안정도 해서 밥도 가끔씩 넣어주고 오지라퍼를 찬양하는 세대가 돼야지 우리나라 이상 오지라퍼라고 하면서 비하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오지라퍼를 만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 보여요. 맞아. 그렇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보건복지부가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네. 기초연금이 누구 건지 아세요? 어느 부서 건지 아세요? 기초연금 네. 한 달에 얼마 주는 거? 네네 노인들한테 그 기초연금 주는 거는요. 뭘까? 국민연금은 보건복지부지. 국민연금 보건복지부고요. 기초연금도 보건복지부입니다. 우울증 치료 그것도 어느 보건복지부인데? 보건복지부입니다. 예? 사회적 자본 굳이 따지면 보건복지부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다 할 수 있네. 다 갖고 있네. 보건복지부 거예요. 다 갖고 있네. 그래서 제가 그 20년 전에 그 젊은 제가 이게 보건복지부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보건복지부 거네 라는 생각이 기초연금도 들었습니다. 거기서 주니까. 네. 그러네. 사회. 기초연금 줄 때 1년에 한 번씩 그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고 오셔야 계속 드립니다라고 하든가 병원에 한 번씩 모시고 가야 되겠네. 그렇죠. 한국이 자살률 여전히 1위라는 거는 진짜 좀 고민해볼 만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다. 3만 불에 2위가 리투아니아? 하여튼 한국이 압도적인 1위더라고. 네. 아직도 그 자살률은 그 진보 정권 때나 보수 정권 때나 별 차이 없죠. 큰 차이는 없었죠. 근데 뭐 복지가 늘어나면은 자살률은 준다. 뭐 그 정도는 그러니까 얘기할 수 이게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그래프 기억해 보면 남들이 계속 떨어질 때 우리는 한참 올라갔던 거예요. 물론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남들은 계속 자살률이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좀 잘 살고 있는 과정으로 가는데 우리 안 떨어지는 거지. 우리는 그냥 오로지 성장으로 그냥. 그러니까 물어본 이유가 지금 들어선 정부가 마음에 안 들고 하나 할 때마다 그냥 짜증 나고 아우 이놈 자식들 정말 이러면 오히려 자살률이 떨어질 것 같아. 뭐 뭔가 신경도 쓰이고 할 일이 있으니까 화도 나고 나가서 보기도 하고 저놈 자식들 욕도 하고 그렇지 그냥 잔잔하게 그냥 너 누가 뭐 대통령인지 무슨 일이 있는지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 이제 그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면 태평성대야. 태평성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겁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럼요. 누군지 신경도 안 써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더 우울해지고 심심해지고 아닐까요? 아니죠.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다 같이 고민해 볼 만한 주제네요. 자살. 네. 근데 아까 그 예일대 교수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분 덕분에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출산 제가 인구와 인재 연구원장이잖아요. 예. 저출산 문제에 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 사실 저출산 문제와 자살 문제는 사실 근본 뿌리가 같지 않겠습니까? 사회가 해피하지 않은 것.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젊은 층에서는 저출산, 네. 나이 든 쪽에서는 자살이 드러난다. 그 인식에 그 인식을 함께 했고 그렇지. 결국 같은 그렇지, 문제이구나. 근본적 솔루션, 우리 사회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어드레스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것이다. 그래. 알겠습니다. 야, 진짜 고민되는 지점이네. 경제적 불안정, 하여튼 사회가 파이가 많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낙수 효과도 생기고 어쨌든 사회적 부가 커지면 조금 하쉬하더라도 그게 자꾸 내려가지 않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가정으로 살아왔잖아요. 네. 소득 높은 나라가 자살률이 낮죠? 그래도 낮겠죠? 뭐 꼭 근데 이제 소득이 어느 순간 가잖아요. 그때 이제 소득과 근데 행복도 미국도 보면은요, 높았어 아까 전에. 항상 이거예요, 이거. 미국도 어느 수준 높았어. 이상 가면요, 한 2만 불, 3만 불 넘어간 다음부터는 소득의 영향은 별로 아닌 것 없다. 같아요. 아니 아까 전에 제 표에서 기억에 미국도 높은 편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부가 자살률을 막 줄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느 수준 넘어가면은요, 사실 행복이 돈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 높잖아요. 미국도 재팬 미국. 야 진짜 사우스 코리아는 정말 압도적이지. 정말 높구나. 야, 저렇게 단독 1등을 해버리냐? 네. 고민할 지점이 있는 거죠. 한국 남자들은 진짜 힘들게 사는구나. 삶이 저렇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니까 한국이 힘든 거죠. 야 이건 진짜 뭐가 문제가 있다 정말. 저건 이유가 뭘까? 저렇게까지 나오는 건. 저렇게까지 가난해? 아니면 저렇게까지 우리가 고립돼 있어? 가난한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뭔가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있다는 거지. 미국도 대통령이 트럼프인데 스트레스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도 한 40몇 %가 지지하더라고. 그래도 트럼프 한 절반 가까이는 지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건 뭘까? 정말 진짜 여운이 남는다 저 그래프는. 저 뭘까? 알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또
오늘 다 못한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살과 관련돼서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네요. 예, 인생의 의미를 너무 높은 곳에 두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더스탠딩 영상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많이 배우고 저 공부 많이 하신 김현철 교수님도 별 수 없다. 이런 거 보시고 이진우 안승찬 진짜 잘난 척 해봐야 지들이 뭐 유튜브 앞에서 재롱 부리는 거지 뭐 있냐 인생.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 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스탠딩 보시면서 우울을 좀 치료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철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